작년 겨울 전 국민을 흥얼거리게 만들었던 노래가 있죠. Let it go, let it go. 네, 바로 겨울왕국입니다. 엘사옷을 사달라고 하는 꼬맹이들 때문에 꽤 고생하신 부모님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 겨울왕국의 모티브가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인 것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요, 이 내용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바로 겨울왕국입니다. 엘사옷을 사달라고 하는 꼬맹이들 때문에 꽤 고생하신 부모님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 겨울왕국의 모티브가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인 것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요, 이 내용 기억하고 계신가요? Elsa? 네, 오늘 첫 곡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Let It Go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히트했던 곡이죠. 네, 겨울왕국의 OST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가요. 우리가 겨울왕국은 워낙 작년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티브가 됐던 눈의 여왕, 이 책은 한 번쯤 들어도 봤고 어렸을 때 읽어도 봤지만 기억을 잘 못해요. 저도 새삼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하니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됐더라. 그 남자 주인공이 눈의 여왕한테 끌려갔고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하고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네, 이 소설에 관한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설을 읽기 전에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에세이를 읽어보면서 스토리를 되새겨봅시다 하는 의미에서 네, 이 에세이를 골랐어요. 잘 잊지 말아요. 정여울 지음 RH 코리아 출판사의 책이고요. 여기서 나온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 책에 관련된 에세이를 오늘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읽었던 동화책인데도 크면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한참 많이 했던 게 옛날에 제가 이 선녀 나무꾼의 결말이에요. 기억 못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저도 이 겨울왕국 내용만 기억하고 있다가 이 눈의 여왕 책도 새삼 기억을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 얘기 듣고 싶으신 거예요? 다들 뭐 먹고 싶다는 얘기만 게시판에 이렇게 잔뜩 올라와 있어요. 덥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시네요. 오늘 밖이 많이 더워요? 핑공님도 더워요. 시원한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하고 와이로님도 너무 더워요 하면서 제발 시원하고 싶다용 하시는데 제가 선곡 잘한 것 같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겨울왕국에 관한, 눈에 관한 이야기 듣고 또 노래를 들으면서 겨울이다, 겨울이다 하고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 해보는 걸로. 원래 그렇게 시원하다 하면 정말 시원해지는 게 있잖아요. 플래시보 효과처럼요. 와이로님은 시원한 코로나리따 마시고 싶어요. 엉엉 하시면서 사진 올려주셨는데, 저도 이거 말로만 들어봤어요. 저 아직 이거 안 먹어봤거든요. 코로나리따. 마가리타에 코로나를 섞은 건가요? 진짜 맛있다고 하던데. 한 번쯤 저도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맛있을 것 같네요. 하늘맘님은, 그 선녀나무꾼 하늘로 간 것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머,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오, 하시고요. 이따 점심 때 조퇴하신대요. 아이, 신나 하시네요. 점심에 조퇴요? 진짜 부럽다. 좋으시겠네요. 푸른숲님도 오셨고요. 이제 점심시간 1시간 남았네요. 시원한 곡 잘 들을게요. 하시고요. 변현주 사랑해님은 겨울왕국이니까 얼음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럼 팥빙수 얘기가 나올 거고, 자기가 먹어본 팥빙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도 제가 먹는 얘기만 했다고 스스로 자책하겠죠? 하시는데, 팥빙수. 제가 또 팥빙수 맛집은 줄줄 꿰고 있죠. 아니에요. 먹는 얘기 안 할래요, 오늘. 내가 오늘 이 지적에 약간 오기가 생겼어요. 오늘 먹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오늘이 최고님, 오타 장렬로 오늘 첫 번째 출첵해 주셨고요. 대리기사님도 오셨네요. 라게지스님은, 최PD님 노래 잘하는 편은 아니신 듯, 크크크 하시는데, 네, 맞아요. 저 노래 못해요. 딱 2소절 불렀는데 거기서 티가 났나봐요. 하이머딩거님은, 최여신 힘의 방송이군요. 닉네임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이머딩거님. 오키나와 와서 와이파이가 여의치 않아 2주 동안 본의 아니게 찰떡아이스 같은 여신님의 목소리를 지금 듣게 됩니다. 우선 열심히 듣고 있겠습니다. 오잇 오잇 하시네요. 찰떡아이스 같은 제 목소리요? 쫄깃쫄깃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옥상 달빛의 희한한 시대 신청곡으로 주셨네요. 푸른숲님도 선녀나무꾼 결말이 그렇게 끝났어요? 처음 들어요. 하시고요. 맞아요. 이 얘기들 배추나무를 오늘 약간 왜 이러죠 제가? 배추도사 무도사 그거 보면 나오죠. 이 옛날 이야기의 쌍벽을 이루던 배추도사 무도사와 은비까비. 항상 일요일날 점심에 달려라 하니 보고 요런 거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꼬비꼬비 뭐 요런 거랑 같이 나라라 슈퍼보드. 그게 그 일요일 낮에 뭔가 나른할 때 했던 만화였죠. 청라에서님이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중 73명이 메르스 유사 증상이 나타났다는 일부 뉴스 올려주셨어요. 73명이 지금 갑자기 추가된 거예요? 겁나네요. 지하철로 출퇴근도 했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이건 아직 사실 확인은 정확하게 안 된 것 같긴 하고요. 무서운데요? 지하철? 지금 지하철 타고 들으시면서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손 절대 얼굴에 대지 마세요. 이게 손만 깨끗이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손을 만지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만지잖아요. 휴대폰을 정말 자주 닦아야 되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만지면 아마 거기에 바이러스가 다 묻어있지 않을까? 또 이거 전화할 때는 얼굴에 다 대잖아요.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로니님도 오셨고요. 쥐닭 잡는 오뉴얼님도 오셨네요. 이 방송 신청곡은 안 받아요 하는데 가끔 기분 내킬 때만 받습니다. 제가 선곡한 거 위주로 틀어요. 자, 오늘 에세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아닌 너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적. 사랑을 위해 넌 어디까지 갈 수 있니? 내게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눈의 여왕이 카이를 납치해 머나먼 땅 라플란드로 데려가 버리자 어린 소녀 게르다는 카이를 찾기 위해 일상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마침내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려 한다. 이 이야기의 감동은 단지 그녀가 무엇을 버리는가에서 오지 않는다. 이 이야기의 감동은 그녀가 어떻게 버리는가에서 찾아온다. 그녀는 처음에는 실종된 카이를 찾기 위해 오로지 카이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길을 나섰다. 게르다는 처음에 카이를 사랑해서 길을 떠난다기보다는 무작정 그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가 천신만고 끝에 그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바로 그 방황과 고통의 길 위에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작은 소녀의 유일한 무기는 다른 이의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잘 들어주는 것. 게르다는 혹시나 카이를 찾을 방법을 알 수 있을까 싶어 길가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들에게 카이의 행방을 수소문한다. 그러나 모두들 카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제잘제잘 떠들고 싶어한다. 그녀가 만약 난 바빠서 이만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외면해버렸다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그녀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카이를 찾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마법사 할머니, 이름 모를 온갖 꽃들, 핀란드 소녀와 술록 등 게르다가 방랑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들은 때로는 게르다를 납치하려 하고 방해하려 하고 외면하려 한다. 하지만 게르다가 온 마음을 다해 우주의 단 한 사람, 카이를 찾고자 하는 뜨거운 진심을 이해한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해 게르다를 돕는다. 그녀는 저마다 딴소리를 하는 온갖 타인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 수많은 버림받은 존재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온 마음을 다해 들어준다. 그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조금씩 그들은 게르다의 진심에 감동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가진 작은 힘을 나눠준다. 신비한 힘을 가진 요정이나 마법사가 나타나 지팡이 하나로 뚝딱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꽃들은 꽃대로, 술록은 술록대로, 새들은 새들대로 저마다의 소박한 해법을 내놓는다. 그들은 하나같이 게르다를 돕지만 게르다는 사랑하는 이를 찾기 위해 오직 혼자 견뎌야 할 끔찍한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장갑도 신발도 없이 홀로 눈 쌓인 벌판에 남겨진 게르다는 혼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온몸으로 처음 깨닫게 된다. 살을 내는 추위와 배고픔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완벽한 혼자라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이 견뎌야 할 가장 끔찍한 고통의 다른 이름이었다. 카이가 눈의 여왕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건 사실이야. 걔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단다.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라고 믿고 있지. 하지만 그건 그의 가슴에, 눈에,
깨진 거울 조각이 박혀있기 때문이야. 우선 그 조각들을 꺼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계속 눈의 여왕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하지. 눈의 여왕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여신이다. 아름다운 외모 뒤에 가려진 차가운 마음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사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로 가득하다. 게르다가 카이의 눈에 박혀있는 여왕의 거울 조각을 빼내지 않는 한 카이는 영원히 눈의 여왕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하는 마법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게르다가 카이를 찾는다 해도 결코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없으리라 생각한 술록은 안타까운 마음에 핀란드 여인에게 부탁한다.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게르다에게 줄 수는 없나요? 게르다가 지니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줄 수는 없단다. 게르다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니? 사람들이며 짐승들이며 할 것 없이 모두 게르다를 도와주었지. 맨발로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게르다를 봐.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어. 게르다가 가진 힘이 그 어떤 힘보다도 더 크니까. 그 힘은 게르다의 가슴 속에 있단다. 맑고 순수한 마음 속에 말이야. 흥얼거리게 만들었던 노래가 있죠. Let it go, let it go. 네, 바로 겨울왕국입니다. 엘사 옷을 사달라고 하는 꼬맹이들 때문에 꽤 고생하신 부모님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 겨울왕국의 모티브가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인 것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요, 이 내용 기억하고 계신가요? Elsa?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Come on, let's go and play. I never see you anymore. Come out the door. It's like you've gone away. We used to be best buddies, and now we're not. I wish you would tell me why.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It doesn't have to be a snowman. Oh, Rihanna. Okay, bye. 네, 오늘 첫 곡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Let it go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히트했던 곡이죠. 네, 겨울왕국의 OST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가요. 우리가 겨울왕국은 워낙 작년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티브가 됐던 눈의 여왕, 이 책은 한 번쯤 들어도 봤고 어렸을 때 읽어도 봤지만 기억을 잘 못해요. 저도 새삼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하니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됐더라. 그 남자 주인공이 눈의 여왕한테 끌려갔고
있고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하고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네, 이 소설에 관한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설을 읽기 전에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에세이를 읽어보면서 스토리를 되새겨봅시다 하는 의미에서 네, 이 에세이를 골랐어요. 잘 잊지 말아요. 정여울 지음 RH 코리아 출판사의 책이고요. 여기서 나온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 책에 관련된 에세이를 오늘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읽었던 동화책인데도 크면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한참 많이 했던 게 옛날에 제가 중학생들을 좀 가르치면서 학원 선생님을 했었는데 그때 선녀와 나무꾼이 잠깐 이 교과서 지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기억이 이 선녀와 나무꾼이 그 날개 옷을 입고 선녀가 도망가잖아요. 그 뒤에서부터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걸 토스트할 때 얘기를 했었나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항상 제가 이걸 그래서 궁금해서 기억을 되새기다가 인터넷을 찾아서 선녀와 나무꾼의 진짜 제대로 된 결말을 알고 속이 시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 선녀와 나무꾼은 나무꾼이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갔다가 선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집에 있는 지상에 있는 엄마가 이 나무꾼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빌려 타고 내려갔다가 엄마가 어이구 우리 아들 왔다고 뜨거운 팥죽을 막 끓여서 줍니다. 그리고 그 팥죽을 먹다가 백마에 쏟아서 백마가 뜨거운 팥죽에 놀라 힝 하면서 아빠를 들치는 바람에 땅바닥에 떨어져요. 땅바닥에 떨어져서 허리를 다쳐서 백마는 그대로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하늘을 보며 꽃기호 하고 우는 닭이 됐다는 게 이 선녀와 나무꾼의 결말이에요. 기억 못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저도 이 겨울왕국 내용만 기억하고 있다가 이 눈의 여왕 책도 새삼 기억을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 얘기 듣고 싶으신 거예요? 다들 뭐 먹고 싶다는 얘기만 게시판에 이렇게 잔뜩 올라와 있어요. 덥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시네요. 오늘 밖이 많이 더워요? 핑공님도 더워요. 시원한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하고 와이로님도 너무 더워요 하면서 제발 시원하고 싶다용 하시는데 제가 선곡 잘한 것 같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겨울왕국에 관한 눈에 관한 이야기 듣고 또 노래를 들으면서 눈부시게 바라보고 이제는 카이가 눈물을 철철 흘리기 시작한다. 카이가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순간 어둠과 공포에 휩싸인 게르다의 세상은 본래의 따스한 빛을 되찾았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비록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일이었다. 게르다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카이는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인식하게 된다. 여긴 너무 춥고 쓸쓸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목격한 얼음 조각들은 자기들도 즐거운 듯 신나게 춤을 추었다. 얼음 조각들이 지쳐서 바닥에 떨어지자 그들은 저절로 아름다운 낱말이 되었다. 바로 영원이라는 글자였다. 이제 카이는 눈물을 흘리는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영원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은 것이다. 사랑이 없다면, 너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영원에 가닿을 수 없다. 게르다에게는 초능력이나 강력한 구원의 손길이 필요 없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슬퍼할 수 있는 능력,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눈의 여왕으로 상징되는 이 냉혹한 이성중심주의의 사회를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아닐까.
타인을 찔러 나 혼자 살아남는 무기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져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누구도 피 흘리지 않는 무기 말이다. 네, 옥상달빛의 희한한 시대, 하이머딩거님의 신청곡이었죠. 이 노래에 이어서 장나라의 스노우맨까지 들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눈의 여왕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주인공 이름이 게르다와 카이였는지도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쵸? 근데 저는 읽으면서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 중에 그 수혜와 엄태웅이 나왔던 님은 먼 곳에 거기 내용도요. 그 수혜 씨가 이제 엄태웅이 거의 뭐 그냥 부모님끼리에 의해서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군대 파병을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새 독수공방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하도 구박을 하니까 엄태웅을 찾아 나서거든요. 근데 뭐 엄청 사랑했던 사이도 아니고 그냥 정략결혼 비슷하게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결혼에다가 제대로 뭐 정을 쌓기도 전에 군대에 가버린 남편을 찾으러 온갖 여행과 힘든 일들도 당하면서 남편만을 찾아서 가요. 근데 저는 그때 보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그 영화를 봤는데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찾아서 내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가지? 왜 이 감독은 애초에 저 두 커플을 엄청 사랑한 알콩달콩한 부부가 아닌 저런 정략결혼해서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대면대면한 부부 사이로 그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거는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라고. 근데 전 그 얘기를 해주면서도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넌 어디까지 갈 수 있니? 그 사람을 찾아가면서 내가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를 깨닫는 과정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걸 보니까 이 눈의 여왕 책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렸을 때 봤는데도 그 그림들이 굉장히 예뻤던 기억이 나요. 동화책으로 봤는데 뭔가 눈의 여왕이 주는 이미지가 그 눈송이들과 함께 그렇게 막 얼음 왕국에서 얼음 조각으로 장난을 하고 있던 남자 주인공 모습을 봤던 기억은 나네요. 여름인데 눈 얘기 자꾸 하고 겨울 얘기하니까 뭔가 좀 시원해진 것 같지 않나요? 다들 오늘 덥다고 하시는데. 녹색태양님 출첵하셨고요. 변현주 사랑해님은 이 만화는 기억나는데 하시면서 제가 전혀 모르는 만화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제가 이 만화 사진 본 적은 있어요. 이게 아저씨 판별법의 하나라면서요. 아저씨 판별하는 방법으로 이 만화를 보고 이 만화가 뭔지 알면 그 사람은 아저씨인 거라고.
다행히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다행이었습니다. 세숙기정아님도 오셨고요. 올 최하나님 팟캐로도 생방으로도 잘 듣고 있어요. 열정이 불타는 화요일 시작이군요 하면서 5개월 된 인간아기 하람 5개월 이제 막 아야야야야 옹알이 좀 하고 좀 이제 진짜 사람이구나 싶은 그럴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과 함께 하람이와 함께 5개월 된 고양이 둘이 동갑이네요. 네, 호동이랑 같이 찍은 사진 올려주셨네요. 아우, 둘이 진짜 친하겠다, 그쵸? 우리 북적북적은 오늘 이렇게 눈 얘기로, 겨울 얘기로 좀 꾸며봤어요. 다들 어떠셨는지요? 더울 때는 이렇게 추운 얘기하고 겨울 생각하면은 좀 더위가 사라지는 것도 같아요. 그쵸? 오늘 너무 덥다고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더우면 급하게 보이는 가게라도 들어가세요. 요새 그런데 에어컨은 빵빵하잖아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겨울왕국의 가장 유명한 곡이죠. 이 노래를 안 들을 순 없습니다. 레리꼬 이디나 멘젤의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안녕.